자, 이제 함수의 연속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최대 최소 정리와 사이값 정리. 한꺼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쉬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볍게 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일단 개념적으로 보게 되면은 함수 fx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나옵니다. 닫힌 구간이고 연속이라고 한다면 함수 f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일단은 이제 요 조건 두 개를 생각하시고 보게 되면은 연속인 그래프가 있습니다. 어떤 그래프라도 상관없습니다. 연속이 되기만 하면 돼요. 꺾여 있어도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닫힌 구간을 제한시키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서 제일 큰 값이 최대값이죠. 그 다음 여기서 제일 작은 값이 최소값일 겁니다. 괜찮겠죠?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따져봐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만약에 닫힌 구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연속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때도 최대 최소의 정리가 우리가 통할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닫힌 구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끝이 닫혀 있어요. 이렇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최소가 나오고 여기서 최대가 나오겠죠. 여기서 말하는 최대 최소는 당연히 함수값입니다. 함수값, y좌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최소가 나오고 여기서 최대가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 비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최대가 나와야 되는 지점에서 함수값이 비어 있죠. 열린 구간입니다. 그럼 이거는 최소는 존재하지만 최대는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가 최소고 여기가 최대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비어 있게 된다면은 최소도 없고 최대도 없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불연속인 함수라고 한다면 불연속인 함수면 그럼 최대값 최소값 존재하지 않느냐? 만약에 이런 그래프다. 이런 그래프가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은 불연속이죠. 불연속이지만 여기 최대죠. 그다음 여기가 최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고 여기 보시면은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아닌 경우 또는 닫힌 구간이 아닌 경우 함수 fx의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값 최소값 존재를 확인한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만 대략 그려서. 괜찮겠죠? 자, 다음 다항함수라는 말은 1차 함수, 2차 함수 말하는 거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므로 닫힌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만약에 닫힌 구간에 되어 있습니다. 열린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런 그래프가 있어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최소가 나와야 되는 지점은 연속이기 때문에 최소값 존재하죠. 근데 최대가 나와야 되는 지점에서 비어 있습니다. 그럼 최대값 없는 거예요. 여기는 닫힌 구간이라고 전제가 돼 있죠. 여기 닫혀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존재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 하는 함수는 닫힌 구간의 양 끝점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는다. 간단하죠? 자,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 함수는 모두 갖는 함수를 인대로 고른 것은 이거 물어봤는데 자, 기억, 분수함수죠.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X축, Y축이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X분의 1이니까. 근데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네요. 자, 마이너스 1, 1이 있으면 여기 닫혀 있고 이렇게 닫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대 최소가 다 없죠. 왜 그러냐면은 무한히 올라갑니다. 무한히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값은 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 무한히 내려오죠. 그죠? 그러니까 최소값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대 최소를 모두 갖는 함수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얘는 아닙니다. 니은 또 볼까요? 자, 니은은 얘도 분수함수네요. 그죠?
자, 점근선이 마이너스 1하고 2가 되겠네요. 자, 점근선이 마이너스 1하고 2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0을 집어넣으면 0,3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대략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범위는 0하고 3 사이네요. 0, 0 여기죠. 그 다음에 3 여기죠. 그러니까 둘 다 닫혀 있고 요 구간에서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가 나오고 여기서 최소가 나올 거예요. 얘는 존재합니다. 그 다음 디귿도 볼까요? 루트 x 플러스 3. 자, 루트 x 플러스 3은 시작점이 마이너스 3,0이고 그죠?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범위가 1에서부터 2까지입니다. 1하고 2까지인데 1에서 2까지인데 이게 비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최대가 나와야 되는 지점에서 비어 있기 때문에 최대값 없습니다. 최소가 나와야 되는 지점에서 비어 있기 때문에 얘는 최대 최소 둘 다 없는 겁니다. D가 틀렸겠죠. 우리가 찾는 게 아니죠. 답은 1번이 돼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1번이 아니네요. 니은만 되니까 2번만 돼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자, 다음 문제. 닫힌 구간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에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프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참수죠. 꼭 지점이 얼마죠? 2,1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2,1입니다. 여기가 2,1. 근데 비어 있죠. 2가 아닐 때 여기 비어 있습니다. 주의하시고 그 다음 여기가 2죠. 꼭점이 2,1 이렇게. 근데 2일 때는 3이라고 돼 있어요. 3 여기 지키겠죠? 여기 3. 자,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입니다. 자, 이 불연속의 함수죠.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죠? 1 플러스 4 플러스 5 10됩니다. 여기 어딘가 여기 마이너스 1,10 이렇게. 그 다음 3을 넣으면 얼마죠? 9에다가 빼기 12에 플러스 5죠. 그러면은 14, 2가 되겠네요. 여기 3,2 이렇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이까지죠. 불연속인 함수지만 최대는 여기서 나오죠. 여기 최소는 어디서 나오나요?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비어있죠. 그럼 얘는 최소값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만 물어본 거예요? x는 k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얼마를 가지죠? 10을 가지죠. 그죠? 그래서 k 더하기 m의 값은 9가 돼야 될 겁니다. 쉽죠?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구간, 열린 구간 마이너스 1하고 5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는 겁니다. 자, 기억 볼까요? 함수 fx는 3에서 불연속이다. 자, 3에서 불연속인 거 보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니은 닫힌 구간 0하고 2 사이에서 fx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갖는다. 0은 여기입니다. 3이 여기니까 2가 여기 있겠죠. 닫힌 구간이에요. 그죠? 이렇게 요것만 보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2에서 최대값이 나올 거고 0에서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갖는다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다음 닫힌 구간 1하고 4 사이에서 함수 fx는 최대값을 갖는다. 1하고 4 사이 여기서부터 이까지죠. 그러니까 이게 비어있고 이게 비어있게 되죠. 그러면은 최대가 나와야 되는 지점에서 비어있기 때문에 최대값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죠? 최대값을 갖는다 이래 됐으니까 이건 틀렸죠. 하지만 최소값은 가지겠죠. 여기서부터 요렇게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반드시 열린 구간이라고 해서 최대 최소가 없다 또는 불연속인 함수라고 해서 최대 최소가 없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최대 최소 정리는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이값 정리입니다. 자, 일단은 요 정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연속이라는 말이 또다시 나오죠. 그 다음에 함수값이 달라야 됩니다. 여기하고 여기에서 다른 상태에서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값 K에 대하여 자, 요 값과 요 값 사이에 K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K가 지나갈 때 FC는 K를 만족시키는 C가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학생들한테 읽어주면은 잘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조금씩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연속에서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함수값이 다른 상태에서 FA와 FB 사이 임의의 값, 그러니까 여기 함수값이 두 개가 있죠. 여기에 직선을 하나 그어버리는 겁니다. 직선을 하나 그어버렸을 때 여기 보시면 교점들이 나오죠. 교점. 그죠? 요 직선이 임의의 값 K라는 소리입니다. 그때 FC는 K를 만족시키는 C가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라는 뜻은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함수가 있다고 보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직선이 이렇게 하나 지나가는 겁니다. K가 Y는 K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교점이 하나 나오죠. 그죠? 그 다음 조금 더 올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접하게 지나가게 되면 교점이 두 개 나옵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은 세 개 나오고 또 이렇게 지나가면은 두 개 나오고 이렇게 지나가면 한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 그러니까 최소한 어떻게 지나갈지는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지나갈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한 개 이상 그걸 뭐라고 표현했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FC는 K라는 말 보이시나요? 이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FC는 K. 이걸 이렇게 적어볼까요? FX는 K. 이렇게 적으면 좀 눈에 들어오시나요? 그럼 여기 C를 넣었을 때, 그죠? 이렇게 적어볼까요? fx 빼기 k는 0. 이 뭐죠, 이거? 결국 방정식입니다. 얘는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정식의 근. 다르게 말하면은 여기 보시면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연속이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함수값이 다른 상태에서 중간에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게 되면은 최소한 교점이 하나 나오는데, 그죠? 하나 이상 나오는데, 그게 적어도 하나 이상 나오는데, 그게 뭐다? 방정식의 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곡선과 어떤 함수와 함수의 교점의 x 좌표, 요 C는 x 좌표를 말하는 겁니다. 교점의 x 좌표는 방정식의 근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게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수학상에서는 2차 방정식을 다룰 때 판별식 같은 거 보죠. 판별식. 그래서 판별식을 봐서 근의 상태를 판별하는 겁니다. 뭐 실근 두 개냐, 중근이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근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게 정확히 몇 개인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한 개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뭐 세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몇 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근의 상태를 파악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기는 어떤 함수와 어떤 직선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뒤쪽 가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2차 함수가 지나가요. 2차 함수가 지나가는데 A에서 B에서 함수값의 부호를 봤더니 A의 함수값의 부호가 양수예요. 그 다음에 B에서의 함수값이 음수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2차 함수는 연속인 함수잖아요. 그죠? 연속인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값이 하나가 A고 하나가 B라고 한다면
여기를 최소한 한 번은 지나쳐야 됩니다. X축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A에서의 부호 FA가 만약에 양수고 FB가 음수라고 한다면 최소한 여기를 한 번은 지나쳐야 되기 때문에 X축과 최소한 한 번은 만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차함수라는 말을 지워버리게 되면은 연속인 함수다. 연속인 함수다. 어떤 함수인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똑같습니다. A에서 부호가 양수고 B에서 부호가 음수라고 한다면 연속인 함수가 지나쳐야 돼요.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지나치면서 반드시 연속인 그래프가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 번 X축하고 한 군데서 만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세 군데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것은 근을 판단할 때,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히 얼마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근이 하나 이상 있을 것 같아. 이 정도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사치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이게 사이값 정리는 내용은 이해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다시 근에 대한 이야기다. 그다음 이제 이게 응용이 되게 되면은 이제 실전에서는 요거 경계값 요 닫힌 구간이죠. 닫힌 구간에서 함수값의 부호를 봤을 때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가 되게 된다면 최소한 적어도 한 번은 X축을 지나쳐야 된다. 만약에 함수값의 부호가 같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함수값의 부호가 같아지게 되면 저렇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둘 다 만약에 양수라고 한다면 요 A하고 B 사이에서 연속 함수가 X축을 적어도 한 번 지나치느냐 그 이야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쳐버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지나쳐버리게 되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르다면 적어도 한 번은 지나치지만 같다고 한다면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부호 달라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 정도 개념 설명했으면 이해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럼 실전에서는 좀 더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게끔 말씀을 드리면 이 사이값 정리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제가 쭉 진행되다가 느닷없이 나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나옵니다. 여러분들 2차 방정식 같은 거 x제곱 빼기 2kx에 더하기 3k 빼기 2가 있다. 그랬을 때 자,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도록 k값 정해보라. 이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죠? 자연스럽게 판별식이 나오죠. 그죠? 이게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사이값 정리는 여러분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아주 요 단어들이 나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단어들이 나오면 사이값 정리를 생각을 하고 함수값의 부호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 이 생각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특정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 함수값의 부호 근에 대한 다시 특정한 단어가 나오고 근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함수값의 부호를 확인한다. 자, 그러면 뭐냐? 그게 구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문제 속에서. 그 다음 적어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적어도. 그 다음에 실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 단어 3개. 구간, 적어도, 실근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사이값 정리를 생각하셔야 되고 이 사이값 정리를 생각하신 다음 함수값의 부호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다르다고 한다면 최소한 적어도 실근 하나를 가지게 됩니다. 같다고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아시겠죠? 내용은 충분히 이해되셨죠? 구간,
적어도 실근, 요 세 개의 단어 기억하세요. 구간, 적어도, 실근. 갑자기 나옵니다. 이 문제들은. 아시겠죠? 자, 이제 문제 보면서 내용 정리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연소감수 fx에 대해서 자, 이런 조건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방정식 fx는 0은 적어도 n개의 실근을 갖는다. 자, n의 값을 구하라. 자, 어떤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시죠? 적어도, 그죠? 적어도 실근 이런 게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부호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보시면 마이너스 2에서 음수인 거 보이죠? 값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수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 양수인 거 보이죠? 양수라는 게 중요합니다. 0에서는 양수죠. 양수. 그 다음에 1에서는 0입니다. 0. 그 다음에 2에서는 1이네요. 양수. 그 다음에 3에서는 음수네요. 음수. 그러면서 이게 연소감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이걸 최소한으로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최소한, 아이고. 다시.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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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으로, 곡선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최소한으로 연결해 주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교점들이 나오죠. 여기. 하나, 둘, 여기서 세 개가 나오죠. 그래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가지게 된다? 세 개의 실근을 가지게 된다. 답은 3입니다. 왜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하느냐? 연소감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함수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연소감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도 양수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한 적어도 x축하고 연소감수라고 한다면 적어도 세 군데서는 만나게 된다.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방정식에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다음 중 이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이거는 3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걸 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어떤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죠? 실근, 구간, 그죠? 실근. 이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걸 직접 푸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주어져 있는 구간들 보이시죠? 오직 하나만 가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이 경계값에서 부호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fx를 x 세제곱 빼기 8x 플러스 10이라고 본다면 자, 1번 볼까요? 0하고 1 사이죠. 그럼 f0이 뭐죠? f0이 10입니다. 그 다음 f1이 얼마죠? 3입니다. 두 개의 부호가 같죠? 그죠? 부호가 같기 때문에 x축이 있으면 지금 0에서 10, 그죠? 1에서 3입니다. 다시 0에서 10, 1에서 3 여기 어딘가. 그럼 안 지나치죠, x축을. 그죠? 요 지금 3참수는 요 3참수 다항함수입니다. 연속인 함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닙니다. 그 다음 2번 f의 마이너스 1 얼마죠? 마이너스 1 집어넣어 주게 되면 마이너스 1에 플러스 8에 그죠? 플러스 10이니까 17 되겠네요. 그 다음 f0은 10이죠. 지금 보시면은 부호 같죠? 이 아닙니다. 안 돼요. 세 번째 3번 f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8에 그죠? 플러스 16에 플러스 10입니다. 그러면은 얼마죠? 26에 18 되나요? 그죠? 18 양수입니다. 그 다음 f-1 f-는 17이었죠. 지금 이게 부호가 같죠? 얘도 아닙니다. 그 다음 네 번째 f의 마이너스 3 얼마죠? 마이너스 3이면은 여기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에 플러스 24에 플러스 10 됩니다. 양수죠. 계산을 여러분들 해보시고 양수. 자, 양수. 그 다음 f의 마이너스 2 f의 마이너스 2면은 18 구해놨죠.
양수입니다. 우리 구하는 거 아니에요. 틀렸어요. 5번. 그럼 답은 당연히 5번이 되겠죠. 그럼 f의 마이너스 4 얼마죠? 이게 마이너스 40원 넣으면은 마이너스 64에다가 플러스 32에다가 플러스 10이니까 음수라는 게 눈에 들어오죠.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3은 양수였습니다. 여기서. 그럼 이 두 개가 부호가 다르죠. 그리고 지금 얘가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 연속인 함수예요. 그럼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x축에서 한 군데서 만나게 됩니다. 그게 실근이에요. 우리가 찾는 답은 5번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방정식이 구간 1하고 2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 이제 눈에 좀 들어오죠? 구간. 적어도 하나의 실근. 구간 실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주어진 방정식을 함수로 보겠습니다. 그럼 x 4제곱 플러스 x의 플러스 k가 되겠죠. 4차 함수는 연속인 함수입니다. 그러면 1과 2 사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라고 하려고 하면 함수값의 부호를 봐야 되겠죠. f1이면 k 플러스 2가 되겠네요. f2면 어떻게 되죠? f2면은 k 플러스 18인가요? 18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부호가 달라야 됩니다. 함수값의 부호가. 그러면 얘가 양수, 얘가 음수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수학에서 부호가 다른 상태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부호가 다르다라는 걸 한꺼번에 표현할 때는 곱했을 때 음수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2차 부등식이죠. 풀면은 마이너스 18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가 됩니다. 그 사이에 정수의 개수니까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8을 뺀 다음에 하나 더 빼주시면 되죠. 그럼 얼마인가요? 15가 되나요? 이렇게. 답은 15가 돼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fx가 주어져 있고 gx가 주어져 있네요. 자, 구간, 방정식, 적어도 하나의 실근. 눈에 들어오시죠? 다시 구간, 방정식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입니다. 이거는 형태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요식 보이시죠? 이걸 하나의 함수로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gx를 여기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y는 fx 빼기 gx를 하나의 함수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식에서 이 식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x 5승에 x제곱 없어지고 플러스 2x제곱에 플러스 k 빼기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요걸 이제 fx 빼기 gx 새로운 함수라고 보고 1과 2 사이에서 함수값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함수값의 부호. 그래서 f1 아니면 이렇게 잡을까요? 이걸 통째로 그냥 hx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h1 어떻게 되죠? 1, 2 없어지네요. k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h2 이거 32죠. 32에다가 더하기 8 더하기 k 빼기 3입니다. 그러면 k 플러스 37이 되나요? 그죠? 앞에 문제랑 똑같죠? 이랬을 때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게 되려고 하면 이 두 개의 부호가 달라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두 개를 곱했을 때 두 개의 부호가 달라야 된다. 음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범위는 마이너스 37에서부터 0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개수는 36개. 이렇게. 괜찮죠? 자, 사이값 정리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쉬운 내용이에요. 자, 이미 그래프까지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기역, 니은, 디귿을 딱 보니까 우리는 지금 디귿을 풀려고 하는 겁니다. 디귿. 자, 기역은 틀렸고 니은은 맞습니다. 자, 디귿을 보게 되면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시죠? 구간. 적어도 실근. 눈에 들어오시죠?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하면 된다? 사이값 정리를 생각하면 되고, 사이값 정리는 결국 이 부호의 이 경계값에서의 부호를 보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합성돼 있네요. 겁먹지 마시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3에서의 부호 g의 f의 마이너스 3이죠. 자, f 마이너스 3. 요게 fx예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3을 넣어주게 되면 1 나옵니다. 그러면 g1이 될 테고, 자, g1 얼마죠? 요게 gx입니다. g1이면 여기가 인 거 보이시죠? 그죠? 요게 1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함수식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1을 넣으면 음수죠, 음수.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음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g의 f의 3입니다. 자, f3. 3이죠. 얘가 3입니다. 그럼 g3이 되겠네요. 자, g3. 여기 보면 3이 여기 있죠? 그럼 이 함수식 구할 필요 없습니다. 위에 있는 거 보이시죠? 아, 그럼 이건 양수예요. 그러면은 요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는 게 보이시죠? 두 개가 부호가 다르니까 적어도 하나씩은 간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사이값 정리는 마무리하겠습니다.